챕터 1 꿈만 같던 시작.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김지연은 기숙사 4인실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 2층 침대 2개. 개인 공간이라곤 책상 하나뿐이었죠. 밤이면 룸메이트들의 코 고는 소리, 새벽에는 누군가 샤워하러 나가는 소리. 공부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연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자신에게 기숙사는 그나마 감사한 공간이었으니까요. 같은 방을 쓰는 박수연은 지연과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수연은 밝고 명랑했지만 겁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밤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였죠. 지연아, 우리 내년에는 자취할까?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책을 덮고 수연을 바라봤어요. 자취?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둘이 나눠내면 기숙사비랑 비슷할 것 같아. 우리 방도 생기고.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연도 솔직히 마음이 동했어요. 자신만의 공간,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책상,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방. 생각만 해도 좋았죠. 그럼 한번 알아볼까?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야호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룸메이트가 조용히 좀 해라고 투덜거렸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과 수연은 학교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2명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방은 거의 없었죠. 이건 너무 비싸. 여기는 반지하잖아. 이건 너무 좁은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점점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수연아, 그냥 기숙사에서 한 학기만 더 있을까? 아니야. 우리 꼭 찾을 수 있어.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부동산을 찾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학교 뒷골목에 있는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어요. 50대로 보이는 중개인 김 씨가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뭐 찾아? 자취방이요. 둘이 쓸 수 있는 곳이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김 씨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파일을 뒤적거렸습니다. 예산은? 한 30만 원 정도요. 김 씨가 피식 웃었어요. 그 돈으로는 원룸도 어렵지. 지연과 수연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무언가 생각난 듯 서랍을 열었어요. 아, 그런데 하나 있긴 해. 근데 이건 좀. 뭔데요? 수연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김 씨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독채주택이야. 1층, 2층 다 쓸 수 있어. 마당도 있고. 사진 속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어요. 마당에는 나무 한 그루와 계집이 보였죠. 와, 이거 완전 좋은데요. 얼마예요? 수연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월세 25만 원. 보증금 500. 네. 두 사람은 동시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건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진짜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싸요? 지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담배를 한 대 더 꺼내 입에 물었어요. 집주인이 급하게 외국으로 이민 가. 빨리 세입자 구하려고 가격 낮춘 거야. 이민이요? 응. 다음 달 중으로 떠난대.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계약해야 해. 지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찜찜했어요.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일 보러 갈래? 네. 수연이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지연과 수연은 김 씨를 따라 집으로 향했어요.
학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쪽에 그 집이 있었어요. 여기야. 김 씨가 녹슨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죠. 마당에는 작은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어요. 진돗개 믹스처럼 생긴 흰색 개였습니다. 저 개는 뭐예요? 아, 전 집주인이 키우던 개야. 곧 데려갈 거래. 개는 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짖지도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지연은 개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픈 눈빛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들어가 볼까? 김 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1층은 거실, 부엌, 작은 방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는 방 2개와 화장실이 있었어요. 낡았지만 구조는 괜찮았죠. 우와, 생각보다 넓다. 수연이 신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지연도 집안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실 바닥 곳곳에 못이 박혀 있었어요. 녹슨 못도 있고 비교적 새 것도 있었죠. 저 못들은 뭐예요? 아, 전 주인이 뭔가 고정했나 보지. 신경 쓰지 마.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복도에도 2층 계단 앞에도 못이 박혀 있었거든요. 지연아, 여기 좋지 않아? 수연이 2층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응. 근데 뭐? 너무 싼 것 같아서.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학생, 이런 조건 다시 못 찾아. 이민 가니까 싼 거야. 그래, 지연아. 우리한테 기회야. 수연이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집은 넓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죠. 학교에서도 가까웠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마당에게, 바닥에 못, 김 씨의 서두르는 태도,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어때? 계약할래? 김 씨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우리 할게요. 결국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야호? 하며 기뻐했어요. 김 씨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좋아. 월요일에 사무실로 와. 계약서 쓰자. 네. 집을 나서며 지연은 다시 한번 마당의 개를 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왠지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자신을 타이르며 발걸음을 옮겼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곧 자신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챕터 2 이사 날의 악몽. 일주일 후,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지연과 수연은 친구들과 선배 몇 명을 불러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집 앞에 봉고차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짐은 많지 않았어요. 책, 옷, 이불 몇 개가 전부였죠. 와, 진짜 독채네. 선배 민수가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박이야.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대문을 열자 마당에 흰둥이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걔는 일행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걔가 있네? 응, 전 주인이 곧 데려간대.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흰둥이는 짖지 않았어요. 다만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일행을 바라봤죠. 순해 보인다. 이리 와, 착하지?
민수 선배가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자 흰둥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다시 마당 한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신기한 개네. 모두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지연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죠. 왜 이렇게 으스스해? 수연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창문 열면 괜찮아질 거야. 친구 은주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오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 빨리 정리하자. 모두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1층에는 수연이, 2층에는 지연이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민수 선배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 왜 그래? 후배가 물었지만 민수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거실벽을 향해 걸어갔어요. 툭, 툭, 벽을 손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여기서 나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무슨 소리야? 후배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민수 선배가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돌렸어요. 나 왜 여기 서 있지? 형이 벽 치면서 나가라고 했잖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민수 선배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보니 벽을 친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파? 아니. 근데 이상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던 것 같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모두 서로를 쳐다봤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은주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민수 선배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짐을 2층으로 나르던 후배 동수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쿵! 큰 소리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동수야. 모두 달려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 왜 넘어진 거야? 모르겠어요. 누가 등을 밀은 것 같았는데. 밀어? 여기 아무도 없었는데? 동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히 누가 손으로 확 밀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등을 만져보니 차가운 느낌이 남아 있었대요. 에이, 착각이겠지.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 일행은 1층 거실에 모여 김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근데 이 집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 받았어. 민수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닥 좀 봐. 못이 왜 이렇게 많아? 동수가 거실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곳곳에 못이 박혀 있었어요. 어떤 건 녹슬어서 바닥에 박혀 있었죠. 이거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뽑으려고 했는데 안 빠져.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펜치로 뽑으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뭘 고정했던 걸까? 카펫이나 가구 아닐까? 이렇게 많이? 의문은 계속됐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짐 정리가 거의 끝났어요. 일행은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 조심해. 응, 고마워. 지연과 수연은 친구들을 배웅했어요. 마지막으로 민수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와. 알았지? 네, 선배. 걱정 마세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모두 떠나고 집에는 지연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흰둥이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게
하루 종일 저기만 있었네. 신기하다. 밥은 먹나? 물그릇이랑 밥그릇이 있던데. 두 사람은 대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온 시간은 밤 9시.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현관등을 켜자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아, 피곤해. 씻고 자야겠다. 수연이 하품을 하며 1층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낯선 공간이라 잠이 잘 올까 걱정했지만 피곤해서 금방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지연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도와줘. 낮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꿈이야, 꿈. 자신에게 말했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제발, 도와줘. 더 선명해졌어요. 지연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죠. 1층에서 수연의 비명이 들렸어요. 으악! 지연은 벌떡 일어나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수연아! 1층 방문을 열자 수연이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지연아. 나 방금. 나도 들었어. 정말? 나만 들은 게 아니야?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뭐였을까? 모르겠어. 그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둥이였어요. 두 사람은 창문으로 마당을 봤습니다. 흰둥이가 거실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거실 구석을 향해서였죠. 저기, 뭐가 있는 걸까? 지연은 흰둥이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거실 구석. 거기에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못이 박혀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연아, 나 무서워. 수연이 지연의 팔을 꽉 잡았어요. 나도.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실에서 불을 켜놓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지연은 결심했어요. 수연아, 우리 이 집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뭔가 이상해. 싼 이유가 있을 거야. 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 그날 오후, 지연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챕터 3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월요일 오후, 지연은 학교 도서관 자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기 위해서였어요. 집 주소를 키워드로 입력했습니다. 몇 가지 결과가 나왔죠.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유명 여배우 송미란의 가정부 실종 사건. 1992년 6월 15일자 기사.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여배우 송미란 당시 35세의 자택에서 가정부 최은숙 28세 씨가 실종됐다. 은숙 씨는 지난 6월 11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은숙 씨의 가족은 딸이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며 경찰에 수색을 요청했다. 송미란의 남편 이강민 45세 씨는 은숙 씨가 급여를 받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은숙 씨의 소지품과 통장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연은 숨이 막혔어요. 3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더 찾아봤어요. 후속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송미란 가정부 실종, 미제 사건으로 1992년 8월 20일자 2달째 행방을 알 수 없는 최은숙 씨의 수색이 중단됐다. 경찰은 집 안팎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강민 씨는 은숙 씨가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숙 씨의 어머니는 딸이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여배우 송미란, 남편과 이혼. 폭력 견디다 못해. 1993년 3월 2일자. 송미란이 남편 이강민과 이혼했다. 송미란은 남편의 잦은 폭력과 의처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혼 후 송미란은 그 집을 떠났고 이강민 혼자 남았다. 여배우 남편 이강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1994년 11월 5일자. 이강민 46세 씨가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그는 여배우 송미란의 전 남편으로 최근 혼자 지내며 술에 의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은 기사를 프린트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최은숙 씨, 어디로 간 걸까?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가정부가 사라졌다. 시신도 없다. 남편 이강민은 폭력적이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이제 죽었다. 혹시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 마당에서 흰둥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왔어? 응.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수연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수연아,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프린트한 기사들을 수연에게 보여줬어요. 수연은 기사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3년 전 이야기야. 그럼 그 가정부는? 모르겠어. 하지만 실종됐어. 그것도 이 집에서.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거실 구석을 봤어요. 흰둥이가 계속 파헤치려던 그곳이었죠. 지연아. 응? 우리가 들었던 소리. 혹시? 나도 그 생각했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줘라고 했잖아. 응? 혹시 그분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밖에서 또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둥이였어요. 두 사람은 창문으로 마당을 봤어요. 흰둥이가 또 거실 구석 쪽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이 중얼거렸어요. 걔가 뭘 알아?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같은 곳을 가리키잖아. 지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흰둥이에게 다가갔어요. 흰둥아. 걔는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어요. 지연은 걔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알고 있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흰둥이가 낮게 울었습니다. 끙. 그리고 다시 거실 구석을 향해 짖었어요.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저기에 뭔가 있어. 집으로 돌아와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신고? 뭘? 이 집. 뭔가 이상해. 가정부가 실종됐고 걔는 계속 같은 곳을 파려고 하고.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그래도 신고는 할 수 있어. 재수사를 요청하는 거야. 수연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다음 날, 지연과 수연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학생들, 그게 3년 전 일이잖아. 이미 수사는 끝났어. 경찰관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집에서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이상한 현상? 소리도 들리고 걔도 계속 한 곳만 파려고 하고.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학생, 그건 귀신 얘기잖아. 우리가 어떻게... 제발이요. 한 번만 더 조사해 주세요. 지연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다가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정 형사님. 이 학생들이. 민원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 형사는 지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송미란네 집 말이지? 네, 아세요? 당연하지. 내가 그 사건 담당했어. 정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금도 찜찜한 사건이야. 분명 뭔가 있었는데 증거를 못 찾았거든. 그럼 다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정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번 가보지. 지연과 수연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날 오후 정 형사와 몇 명의 경찰관이 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군. 정 형사는 집을 둘러봤어요. 마당에 흰둥이를 봤습니다. 이 개는 전 주인이 키우던 개예요. 아직도 여기 있어요. 신기하네. 정 형사가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흰둥이는 형사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거실 구석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를 계속 가리켜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 형사는 거실 구석을 자세히 봤어요. 바닥에 박힌 못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못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학생, 이 못들 원래부터 있었어? 네, 처음부터 박혀 있었어요. 정 형사는 못을 만져봤습니다. 녹슬어 있었어요. 이건 뭔가를 고정한 흔적이야. 고정이요? 마루판을 고정한 거야. 원래는 이렇게 많이 박지 않거든. 형사는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바닥 뜯어봐. 네. 경찰관들이 도구를 가져와 바닥을 뜯기 시작했어요. 못을 하나씩 빼내고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연과 수연은 긴장한 채 지켜봤어요. 1시간 후, 형사님, 여기요. 한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정 형사가 달려갔어요. 마루판 아래 시멘트 바닥이 일부 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검은 비닐이 보였죠. 이게 뭐야? 형사는 장갑을 끼고 비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모두 숨을 멈췄어요. 비닐 안에는 사람의 뼈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이 흘렀어요. 최은숙 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분을. 흰둥이가 낮게 울었어요. 끙, 마치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5 그 후 30년 2025년 가을 서울의 한 카페 54세가 된 김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에는 박수연이 앉아 있었어요. 역시 54세, 두 사람은 여전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네. 수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그때 일이 꿈만 같아.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지연은 기자가 됐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사였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결국 중앙일간지 사회부 기자가 됐죠. 수연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죠. 수연아, 그 집 기억나?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잊겠어? 수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어? 철거됐어. 10년 전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지.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그때 일은 잊을 수 없어. 지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흰둥이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개의 밝은 표정은 여전히 선명했죠.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응. 버릴 수가 없더라. 흰둥이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흰둥이 덕분이었어. 그 개가 없었으면. 맞아. 3년 동안 진실을 지켜준 거잖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던 날들. 진실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뒤지고 경찰서에 찾아갔던 일들. 그리고 마침내 은숙 씨를 찾았을 때의 안도감. 지연아, 너 기자 된 이유가 그 사건 때문이라며?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솔직히 그래.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느꼈어. 진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너 정말 멋진 기자가 됐더라. 기사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 고마워. 근데 쉽지 않았어. 특히 처음엔.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많더라고. 미제 사건, 실종 사건. 가족들이 몇 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힘들었겠다. 응.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 은숙 씨 어머니를. 3년 동안 딸을 찾으셨잖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들에게 진실은 전부야. 비록 슬픈 진실이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수연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좋은 일 하고 있어. 나도 알아.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숙 씨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80세였지. 그래. 장례식에 갔었어. 작은 장례식이었는데 영정사진 옆에 은숙 씨 사진도 함께 있더라.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평생 딸을 그리워하셨대. 그래도 진실을 알고 돌아가셔서 다행이었어. 응, 그나마. 장례식 끝나고 할머니 조카가 나한테 편지를 줬어. 지연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놓으셨대.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뭐라고 쓰여 있었어? 지연은 편지를 펼쳤어요. 수연과 함께 읽었습니다. 지연 학생, 수연 학생에게. 할머니가 이제 곧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 편지를 씁니다. 학생들 덕분에 내 딸을 찾았어요. 30년을 기다려도 만날 수 없었던 내 딸을. 비록 살아서는 못 만났지만 그래도 어디 있는지 알게 됐잖아요. 장례도 치러줬고 무덤도 만들어줬어요. 이제 나도 딸 곁으로 갈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맙다는 말. 학생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내 딸은 영원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학생들 덕분에 딸이 빛을 본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요. 학생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빌겠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최은숙의 어머니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두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수연이 흐느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 응.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 힘들 때마다 읽어. 지연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해. 계속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너는 어때? 선생님 생활은? 지연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도 그 사건 때문에 선생님이 됐어.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응? 어떻게? 그때 깨달았거든.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가르치고 싶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됐구나. 응. 처음 발령받은 학교가 시골이었어. 작은 학교였지. 수연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거기서 한 아이를 만났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무서워서. 말하면 더 맞을까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말했어. 우리 이야기를. 은숙 씨 이야기? 응.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용기를 냈어. 선생님한테 말했고, 우린 도와줬지. 지금은 대학생이 됐어. 가끔 연락도 해. 와, 대단하다. 나도 그때마다 생각해. 우리가 했던 선택을, 그게 얼마나 많은 걸 바꿨는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우리 참 잘 살아온 것 같아. 그렇지? 응, 자랑스러워. 그때 지연의 손녀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7살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뒤따라 지연의 딸도 들어왔죠. 엄마, 우리 예빈이, 민지야. 지연이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이모도 계셨어요? 예빈이 수연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응, 오랜만이다. 우리 예빈이 많이 컸네. 수연이 예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지연의 딸 민지가 수연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지야, 잘 지냈어? 네, 이모. 엄마는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 네 사람은 함께 앉았습니다. 예빈이 할머니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예빈이 갑자기 말했어요. 강아지? 네, 흰색 강아지요. 친구네 강아지가 너무 예뻐요. 지연과 수연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흰둥이를 떠올렸어요. 예빈아, 강아지 키우는 거 쉽지 않아. 책임감이 필요해. 민지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래. 정말? 지연이 손녀를 안아주며 물었어요. 네. 밥도 주고 산책도 시키고 씻겨주고 다 할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지연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아지는 왜 키우고 싶어? 예빈이 생각했어요. 외로워 보여서요. 친구네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슬퍼 보였어요. 지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흰둥이가 떠올랐어요. 혼자 마당을 지키던 그 개가. 예빈아, 강아지는 정말 충성스러운 동물이야. 주인을 끝까지 지켜주지. 정말요? 응. 할머니도 옛날에 강아지를 만난 적이 있어. 어떤 강아지요? 지연은 수연을 봤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둥이라는 강아지였어. 흰색 개였지. 우와, 저도 그런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흰둥이는 아주 특별한 개였어. 지연이 예빈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는데요? 흰둥이는 진실을 지켰어. 3년 동안이나. 진실이요? 응. 어떤 비밀이 있었는데 흰둥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계속 알려주려고 했지. 민지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엄마, 그 이야기구나. 응. 예빈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찾았어. 흰둥이 덕분에. 와, 대단하다. 그래서 예빈아, 강아지를 키우면 정말 잘 돌봐줘야 해. 강아지는 너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네, 꼭 잘 돌볼게요. 예빈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딸을 봤어요. 민지야, 괜찮겠어? 네, 엄마. 저도 아이한테 책임감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럼 예빈아, 우리 강아지 키우자. 진짜요. 할머니 최고. 예빈이 기뻐하며 뛰었어요. 카페 안이 환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쳤죠. 예빈과 민지가 먼저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희 강아지 보러 가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이모 할머니도 안녕히 계세요. 그래, 예빈아. 강아지 잘 키워. 두 사람이 나가고 지연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예쁜 손녀 있어서 좋겠다. 수연이 말했어요. 너도 곧 손주 볼 수 있어. 내 아들 내년에 결혼한다며? 응, 그래. 기대돼.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연아. 응? 우리 그 집터에 한번 가볼까?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갑자기? 응. 30년이 됐잖아. 한 번쯤 가보고 싶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보자. 1시간 후, 두 사람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그 집이 있던 자리. 지금은 깨끗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놀이터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었죠. 여기였어. 분명 여기였는데. 지연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많이 변했다. 그래도 느낌은 알 것 같아.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저기, 저 나무 있는 곳이 아마 마당이었을 거야. 지연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흰둥이가 누워있던 곳이네. 응. 두 사람은 나무 앞에 섰습니다. 큰 은행나무였어요.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흰둥아, 잘 있지?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덕분에 넌 임무를 마쳤잖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야. 수연도 나무를 만지며 말했어요. 은숙 씨도 편히 쉬고 계시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사르르 떨어졌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고마워. 우리 모두 평화로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과거를 떠올리며 우리 잘했지? 수연이 물었어요. 응, 정말 잘했어.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은숙 씨는 영원히 그곳에 있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도 평생 찜찜했을 거고. 맞아.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고마워. 내가 함께 해줘서. 석양이 아파트 사이로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이제 갈까? 응.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